우리 몸이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장기관축이라고 합니다. 장간축, 네, 장과 간이 연결되어 있다. 장심장축, 장피부축, 장뇌축, 장신장, 장뼈축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장이 건강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애 초기 영양과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그 임신, 출생 전에 외인성 요인에 의해서 우리 태아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체, 어머니의 시기, 또 환경오염, 항생제 사용 여부, 또 위생, 병원체, 뭐 출생 방식은 이제 뭐 자연분만이냐 아니면 제왕절개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생애 초기에 건강하지 못한 장내 세균총, 생애 초기에 건강하지 못한 장내 세균총. 이걸 이제 장내 세균 불균형이라고 하거든요. 장내 미생물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생애 초기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안에 건강하지 못한 장내 세균총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좋은 균이 적고 나쁜 균이 많다라는 거예요. 장내 세균 불균형, 그 면역 기능 떨어지고 비만, 당뇨, 나이가 들어서 암, 감염, 천식, 알러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생애 초기에 장내의 그런 환경이 전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애 초기에 건강한 장내 세균총을 유지할 수 있다면, 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가능하다. 면역 관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면역이 말 그대로 관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관용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뭐 내 몸도 공격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막 엄청나게 과민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면역이 관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면역이 관용적이지 않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아토피나 알러지가 이제 면역이 관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생애 초기에 건강한 장내 세균총을 유지한다면 면역 관용이 가능하다. 아토피나 알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생애 초기에 그런 장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어린이 시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식생활 전반적인 식생활도 어린이에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뭐 서구화된 식습관,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의 장 건강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유해균이 또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 비만도 유발시키고, 음, 또 장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도 생기고. 그런데 어렸을 때 어린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신체 기능 중에서 어렸을 때 어린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 중에서 성장에 필요한 그 성분들을 영양소들을 잘 흡수해야 되는 소화기관의 기능. 그다음에 우리는 계속 태어나서부터 계속 외부의 공격을 받잖아요. 바이러스나 뭐 세균이나 뭐 이런 공격을 받잖아요.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기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이 시기에 소화 기능과 면역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화 기능과 면역 기능을 둘 다 담보해 줄 수 있는 영양소가 프로바이오틱스이기 때문에 어린이 시기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꼭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속에 충분해야 됩니다. 네,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네, 이 부분 우리 그 어린이 건강 관리 관점에서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뭐 나이가 들어가는 노화랑은 관련이 없냐?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이 우리 전반적인 신체 기관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 건강 자체가 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추론을 어, 해왔냐면 어렸을 때는 이 좋은 균이 우리 몸 그 아기였을 때는 좋은 균이 거의 99% 정도 되거든요. 네, 99%. 지금 여기서 이제 70% 나온 거는 그 중에 좋은 균 중에 어, 비피더스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비피더스 균이 70% 이상, 다른 좋은 균까지 합치면 99% 이상. 근데 노년기가 되면 이 좋은 균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노년기라고 하면 65세 정도, 60에서 65세 정도가 되면 좋은 균의 비율이 10%로 떨어진다. 나쁜 균이 90%라는 거예요. 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좋은 균이 그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노화가 지연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좋은 균의 비율뿐만 아니라 좋은 균의 다양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균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균의 종류가 다양해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균 다양성입니다. 균 다양성. 균 다양성이 잘 유지가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장내 균종 다양성이 감소가 된다. 좋은 균의 종류가 줄어들고 특정 균만 많아지면 뭐 면역 질환, 크론병이나 궤장성 대장염, 일형 당뇨, 알러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대사질환, 비만, 제2형 당뇨 등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신 분들의 장내 환경을 보면요, 건강 상태를 보면 염증이 없어요. 염증이 없어. 그다음에 장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된다. 염증 수치가 낮다. 그러면 제가 염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오메가3 지방산, 네, 식물 영양소, 프로바이오틱스. 네,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오메가3 지방산, 식물 영양소,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장내에 나쁜 균이 적어야만 염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려면 염증이 낮아야 되고 장 항상성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장 항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유익균의 균 다양성, 좋은 균의 다양성, 그 좋은 균이 종류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네, 좋은 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특히 이제 그 단쇄지방산 중에서도 뷰티르산 같은 그런 단쇄지방산이, 네, 충분해야만 풍부해야만 잘 만들어져야만 장 항상성을, 네,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연구를 보면은, 네, 이 신바이오틱 보충이, 네, 장내 체질량 지수, 대사 및 염증에 미치는 영향, 네, 이라는 그런 논문이고요. 네, 이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신바이오틱이라고 하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같이 작동하는 것을 신바이오틱이라고 해요. 같이 신이 이제 같이 작동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하고 프로가 같이 작동하는 건 뭐냐면, 네, 프리, 그러니까 유익균의 그 증식 인자하고 유익균이 같이 보충이 되면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음, 이 대사증후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슐린을 잘 분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포만감을 전달하는 물질도 많이 만들어줘서 적게 섭취해도 포만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를 또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증 및 심혈관 그 지표를 감소시킵니다. 그 염증도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그런 가능성도 낮춰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네,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대사 증후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 건강의 핵심, 프로, 포스트. 네, 그리고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네, 그 중에서도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조합을 이루어서 작동을 했을 때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잘 분비가 되면서 우리 건강에 전반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건강,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립선 건강, 이제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배뇨 장애가 생기거든요. 빈뇨, 양뇨,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 세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고 DHT 약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DHT로 바뀌고 이 DHT가 이 전립선 세포의 핵과 결합하면, 핵의 이제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면 전립선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바뀔 때 이 효소가 작동하는데 이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하거나, 혹은 DHT가 전립선 세포 핵과 결합하는데 그 결합하는 그 과정을 억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전립선 성장을 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요 성분은 소팔메토입니다. 소팔메토 들어있는 로르산이 이제 DHT를 조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팔메토 말고 두 번째 성분이 바로 이제 네틀루트라고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네틀루트라는 성분이 이제 식물성 스테롤 중에 하나인 베타시토스테롤,
베타시토스테롤을 이제 함유하고 있어서 이 베타시토스테롤이 이제 이 전립선 세포와 결합하는 그런 과정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허브의 성분들을 이용해서 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전립선 건강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DHT가 결합하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세포의 명칭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전립선 세포였는데 지금 모유두 세포예요. 모유두 세포. 머리카락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세포만 바뀌었죠. 근데 메커니즘 똑같아. 메커니즘 똑같아. 결국 이 남성 호르몬이 변형이 되면서 이제 전립선에 결합하면 전립선 비대증이 되는 거고 머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모유두 세포에 결합하면 탈모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틀루트에 들어있던 식물성 스테롤, 이 식물성 스테롤이 어, 이 파이토스테롤, 피토스테롤이라고 하거든요. 이 파이토스테롤이 어, 보충이 되면은 이 탈모가 예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네틀루트에 들어있는 그 베타시토스테롤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냥 이렇게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솔팔메토 제품을 드시면 탈모가 예방이 될까요? 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으나 네, 그렇게 탈모를 예방 효과를 크게 기대할 만큼 함량은 아니기 때문에 음,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실제로 소팔메토나 네틀루트 성분을 이용한 그런 탈모 완화 제품도 존재한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인데요. 이제 여성 건강 문제입니다. 여성 건강. 여성의 건강 문제,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건강 문제 전 세계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건강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에스트로겐과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중요하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우세하면 그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악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만이라든가 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진다거나 근종이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뭐 만성 피로, 신경 과민, 우울증도 생기고 유방암, 자궁암, 여러 가지 암,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치매까지도 이렇게 원인이 되거든요.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근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연령대별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변화 그래프인데 젊었을 때도 에스트로겐이 우세하고 나이가 들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데 나이가 들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잖아요. 또 갱년기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감소하니까 네, 이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음,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이 우세 현상만 어떻게 좀 개선되면 여성분들의 그런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건강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냐면, 네,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제노 에스트로겐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트로겐 계속 들어오고 있어, 우리 몸에. 가짜 에스트로겐, 환경 호르몬,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인데 플라스틱, 가공식품, 뭐 식품 첨가물, 살충제, 세제, 각종 일회용품 등에 존재합니다. 얘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는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막아야죠. 피해야죠. 네, 가능하면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지 가짜 에스트로겐을 피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짜 에스트로겐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드니까 프로게스테론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드는 이유가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만성 피로에 노출이 되면 부신해서 코티졸을 많이 만들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을 많이 만드는데 코티졸이 많이 만들어지면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티졸이 다 이제 그 프로게스테론 원료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코티졸 스틸, 코티졸이 도둑질을 해간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요. 코티졸 스틸. 코티졸이 프로게스테론 원료를 도둑질해 간다. 코티졸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프로게스테론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짜 에스트로겐이 많으니까 에스트로겐이 높아지고 프로게스테론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더 악화가 되고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만성 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 피로 관리 이런 것들도 중요해서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노 에스트로겐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럼 제노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내보내야죠.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앞서 살펴봤던 간 건강 제한의 재건하라 파트가 또 나오는 겁니다. 예, 해독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독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배출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된다. 여성분들의 건강의 핵심은 일단 가짜 에스트로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피하는 거. 그다음에 이미 들어온 그 독소형 에스트로겐이라고 합니다. 이 독소형 에스트로겐을 빨리 해독하고 빨리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간과 장입니다. 간과 장. 음, 해독을 잘해야 돼. 간에서 해독을 잘해야 되고, 장이 건강해야 돼요. 이게 여성분들의 건강의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밀크시슬이 남성분들에게 중요하지만 여성분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 건강 상태가 여성분들 건강의 가장 핵심이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일 때 우리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뭘 의미하죠? 우리 장에서 유익균이 많을 때 장 상태가 건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트로겐이 잘 배출된다. 위에 그림이에요. 독소용 에스트로겐, 가짜 에스트로겐이 잘 배출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건강하지 않은 마이크로바이옴, 장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장에서 해독한 그 독소용 에스트로겐이 장에서 다시 흡수가 된다. 다시 흡수가 되면 네, 말짱 도루묵이다. 네, 간에서 다시 해독해야 되고 또 내보내면 또 장에서 재흡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독소용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개선이 안 된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래서 장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 간에서 해독을 잘하려면 비타민 B군도 중요하고 항산화 영양소 중요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수 아미노산, 좋은 단백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좋은 단백질과 장의 건강에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굿모닝 할 때 아침에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호르몬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은 에스트로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호르몬 축이라고 해서 호르몬 분비 기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신과 갑상선과 성호르몬선, 에스트로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신 건강과 갑상선 건강까지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음. 부신 건강과 갑상선 건강까지 같이 관리해줘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어, 그 강의 말미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갱년기 건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라는 특별한 시기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 이후가 또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하죠. 이제 이 갱년기 건강과 관련된 것은 이제 에스트로겐이란 여성 호르몬이고,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는데, 알파 수용체가 발달된 조직이 있고, 베타 수용체가 발달된 조직이 있어요. 근데 알파 수용체가 발달된 조직이 이제 생식기입니다. 유방과 자궁, 난소. 그다음에 그리고 에스트로겐 베타가 발달된 기관은 이외의 기관, 두뇌, 심혈관, 간이나 폐, 뼈, 피부 이런 기관들이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갱년기 증상이 생기냐? 왜 발생하냐? 에스트로겐이 젊었을 때에는 잘 만들어지면서 이런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에 다 작용을 하거든요. 작동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 알파에는 알파에도 작동 안 하고 베타에도 작동 안 하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니까 둘 다 작동을 안 하니까
갱년기 증상이 생긴다. 그런데 수용체 알파에 나이가 들면 수용체 알파에는 에스트로겐이 안 가도 돼요. 작동을 안 해도 돼. 네. 왜냐면 작동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베타 수용체 쪽에 작동을 안 하면 두뇌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뼈에도 문제가 생기고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피부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갱년기 증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아까 그 가짜 에스트로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면서,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발생한다면서요. 그렇게 많이 들어온 에스트로겐이 작동을 안 하고 부족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가짜 에스트로겐이 어디에 작동하냐면, 베타 쪽에 작동 안 하고 알파 쪽에만 작동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알파 쪽에만. 생식기 쪽, 유방, 자궁, 난소에만 가짜 에스트로겐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작동하면 안 되는데,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로 다 간다는 거야. 이쪽으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예, 이쪽은 가짜 에스트로겐 쓰지 않아. 두뇌나 심혈관, 뼈 이런 데는 가짜 에스트로겐 쓰지 않아. 생식기에도 그 에스트로겐 쓰지 않지만 얘네들은 그쪽 강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유방, 자궁, 난소에 건강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 건강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야. 가짜 에스트로겐. 이쪽에는 에스트로겐 부족해서 건강 문제가 생기고, 저쪽에는 안 가야 되는데 가서 생기고. 이게 에스트로겐 어, 우세 현상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먼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갱년기 증상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심혈관 건강이에요. 에스트로겐이 그 혈압을 조절하고 또 HDL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에스트로겐이 적어지니까 혈당과 콜레스테롤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심혈관계 건강이 아주 나빠지거든요. 또 하나는 뼈 건강입니다. 에스트로겐이 혈중 칼슘 농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니까 혈중에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고, 부족한 칼슘을 뼈에서 녹여내오기 때문에 뼈가 계속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계속 몇 배씩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슘과 아니 그 심혈관과 이 뼈 건강이 가장 핵심이에요. 갱년기 증상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하시겠지만 가장 핵심은, 네,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 이 부분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폐경후 여성의 70% 과도한 복부 지방이 축적되고, 복부 지방의 증가 속도가 연간 8%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비만과 동반되는 지방간, 간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네, 간 건강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또 만성 피로 유발시키면서, 네,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은 더 악화되고, 네, 열감과 식은땀 증상, 안면 홍조,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야간 발한 이런 것 때문에 수면 장애가 악화되죠.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코엔자임 Q10,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B군 E,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강에서 다뤘던 그러한 건강 영양소를 잘 보충을 해주시면서 건강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단백질, 구리 등과 같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영양소도 함께 잘 보충을 해주시고 미리미리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 갱년기 지나면서 뼈가 많이 약해져도 미리미리 잘 건강 관리해 주시면 그나마 이러한 증상들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그런 증상들을 음, 좀 예방하거나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지금 우리 체내에서 부족해진 거기 때문에 호르몬 대체요법, 그러니까 호르몬을 투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요법을 많이 너무 갱년기 증상이 심하면 호르몬 대체요법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대체요법을 시행했을 때 부작용이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시행하게 되면 뭐 심혈관 질환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유방암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부작용이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들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호르몬 대체요법인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천연 성분 중에서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 알파 베타와 관련이 있는 성분 없을까? 예를 들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작용하는 성분 없을까?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키는 성분 없을까? 네, 그 식물성
성분 중에 이러한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물성 에스트로겐. 그 가짜 에스트로겐하고 틀리고, 가짜 에스트로겐은 나쁜 물질,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 에스트로겐 베타, 에스트로겐 베타에 주로 작동하는 그런 식물성 에스트로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콩입니다. 콩, 이소플라본,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그래서 콩을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전부터 콩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콩으로 만들어진 콩을 원료로 하는 콩과류의 그런 식품들을 많이 콩과류를 원료로 하는 그런 식품들, 두부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품들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우리 여성 호르몬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수용체 베타,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섭취하면은 베타 쪽으로 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타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베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 적은 양의 에스트로겐도 내가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타 쪽으로. 이제 이게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인데 바로 대표적인 것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입니다. 루바브 뿌리 추출물.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적은 양의 에스트로겐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베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성분이 바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기 때문에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보충을 하게 되면은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선택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콩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루바브를 섭취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콩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이 베타를 찾아오고 루바브 뿌리 추출물에 들어있는 라폰티진 성분이 그 에스트로겐을 끌어오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그 루바브 뿌리 추출물과 유사하게 화학적 구조가 아주 유사한 포도주, 포도에 많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의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러한 성분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일리노이 그 주립대학의 그 식물 식물성 성분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 그 문헌을 보면은 여성 건강에 유방암을 예방하는 그런 성분 중에서 이제 밀크시슬이 있어요. 밀크시슬. 네.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베타의 수용체를 활성을 발휘한다. 이것도 이제 베타 수용체를 활성화한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항산화 기능, 그다음에 또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 또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유발되는 유전자 독성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가짜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유발되는 또 에스트로겐이 이제 그 생식기에서 작동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어떤 돌연변 이런 것들을 억제한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성 그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헌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밀크시스를 충분히 저는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갱년기 이후에 지방간이라든가 간질환이 또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메가3와 이제 갱년기 건강 그래서 오메가3가 네, 네, 혈관 운동 장애에 동반하는 우울, 인지 장애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오메가3가 안면 홍조라든가 심계 항진, 불면증,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문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그러한 논문이 이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이제 수면 기능성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미강 주정 추출물 감마 오리지널 성분은 네, 우리가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성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먼저 여성 건강, 여성 갱년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안면 홍조라든가 밤에 땀을 많이 흘리셔가지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네,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섭취를 권장하게 되는 그러한 음,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전 사례 1번 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영양소, 인동 덩굴, 꽃봉오리 추출물, 그다음에 과일과 채소, 네,
메틸 메티오닌 설포닌, 비타민 U가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 또 깻잎, 콩, 기억나시죠? 네, 콩. 그다음에 피해야 될 게 뭐예요? 소금. 네, 소금을 피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네, 간에서 해독하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네, 실리마린 것 같은 항산화 영양소, 그다음 비타민 B군,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좋은 단백질이 중요하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네, 프로바이오틱스, 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으면 네, 포스트바이오틱스, 네, 뷰티르산이 생성이 되죠. 단세 지방산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팔메토와 네틀루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 여성 건강에는 이 갱년기 건강에는 음, 식물성 에스트로겐, 루바브 뿌리 추출물, 밀크시슬, 레스베라트롤 말씀드렸고, 또 이소플라본,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그 다음에 갱년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갱년기 증상, 예방해야 할 갱년기 증상은 심혈관계 건강 예방, 그리고 네, 뼈 건강,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갱년기 그 건강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건강 총정리 한번 해보면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 그러니까 가짜 에스트로겐이 들어오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생기니까 이 가짜 에스트로겐을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성 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지 프로게스테론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발생하면 대부분 여성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어,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간에서 잘 해독을 하고 장에서 잘 배출을 해야 된다. 네, 간 해독, 장 배출 연결해서 꼭 생각하셔야 되고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 그다음에 그 프로바이오틱스 식물 영양소가 중요하다. 그리고 호르몬 축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갑상선과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네, 다 다뤄봤었죠? 네, 지난 시간에 갑상선에는 셀레늄과 아연 등과 같은 비타민 미네랄, 부신 건강에는 네, 뭐였었나요? 비타민 C와 판토텐산과 아연과 마그네슘 이렇게 네 가지였죠? 비타민 C, 판토텐산, 아연과 마그네슘, 부신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이런 영양 관리 하시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 축에 관련된 총체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부신 건강, 갑상선 건강, 그다음에 성호르몬성 건강, 에스트로겐 관리 이렇게 이제 총체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비만이 갱년기 이후에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다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식이섬유, 그다음에 미네랄 중에 크롬, 그다음에 바나바잎 추출물 등과 같은 이러한 성분들을 잘 섭취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 건강 관리에 다뤄봤는데요. 급격하게 간 수치가 증가하는 원인, 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간 세포가 파괴되니까 간에 문제가 있으면 간염, 지방간, 간경변, 간암 그러면 간 세포 수치가 올라가 있죠. 그런데 이 간에 문제가 별로 없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간 효소치는 간 세포에도 들어있지만 일부 근육 세포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가면 무조건 간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간이 정상인데 수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근육이 파괴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횡문근 융해증. 막 그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뭐 몇 달 전에도 부대에서 신병을 막 훈련시켰는데 이제 병원에 옮겼는데 이제 사망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막 시켰더니 횡 근육이 파손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다.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횡문이잖아요. 가로무늬 근육이 파괴가 되면 그 안에 있던 효소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뭐 고칼륨 혈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급성 신부전 이런 게 발생하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간 수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백질과 이제 그
간, 신장 건강에 대해서. 단백질은 정말 중요하죠. 신체 회복, 재생, 면역, 네,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관여하고 근육 손실을 줄이고 네,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우리가 노화를 체지방의 증가, 근육의 감소로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잘 보충하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노화를 지연시키는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또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중요하고 좋은 단백질, 네, 좋은 단백질,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또 필요하다 단백질이. 근데 우리가 이제 어, 단백질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간이 단백질 많이 섭취하면 간이 안 좋아진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간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원인은 지방과 알코올이에요. 지방과 알코올. 단백질이 원인이 아닌 거예요. 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신다고 해서 간이 안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단백질은 오히려 간에 도움이 된다. 왜? 아까 아미노산이 간 해독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곱하기 1g, 내가 60kg이면 하루에 60g 정도를 섭취하면 되고 건강한 분이라면 체중 곱하기 2g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0kg이면 120g을 섭취해도 괜찮다는 단백질이 간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대신 단백질 우리 몸에서 잘 처리가 되려면 우리가 나눠서 골고루 하루에 한꺼번에 섭취하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섭취하면은 네, 이 대사도 잘 되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문제는 간에 부담이 되는 문제가 되는 원인이 나쁜 그 원인이 되는 거는 지방과 알코올이다. 그 지방과 알코올 때문에 간이 안 좋아졌어요. 지방간이 됐거나 아니면 간염이 됐거나 간의 기능이 떨어졌어. 문제가 됐어. 그러면 그때는 단백질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음, 그때는. 왜냐하면 단백질이 간 신장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 섭취하던 양이 간이 안 좋아졌을 때는 평소에 섭취하던 양의 70%로 단백질의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 건강할 땐 줄이지 않고 문제가 되면 줄여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70% 줄이는데 평소에 100을 먹다가 70% 줄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100을 먹던 단백질의 급원 식품을 70으로 줄이되 좋은 단백질로 바꾸자. 라는 게 핵심입니다. 좋은 단백질. 음. 고기를 먹지 말고 콩 단백질로 바꾸든가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장은 어떻게 되냐? 신장은 정답이 없어요. 신장은 이게 단백질이 신장 상태에 따라서 단백질을 줄여야 될 때도 있고 오히려 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장에 관련된 치료를 하면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돼요. 당뇨병이 없는데 투석을 하지 않는 경우, 투석 전에는 어, 체중 1kg당 하루에 0.5에서 0.6g, 투석 전,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있을 때 없을 때 틀려요. 그러면 투석 전인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체중 1kg 하루에 6에서 0.8g 정도. 근데 투석을 해, 지금. 투석. 투석을 하면은 혹은 신장을 이식받았어. 그러면 영양소 소실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단백질 제한하지 않고 단백질을 더 많이 권장하는 거예요. 1kg당 하루에 1.0, 1.2g으로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권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이 지금 안 좋은데요. 그럼 단백질 덜 먹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장이 문제가 있는데 그 상태에 따라서 단백질을 줄여야 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증가시켜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담당 의사와 꼭 상의를 하셔야 돼요. 간이 안 좋을 때는 단백질을 줄여야 되지만 신장이 안 좋을 때는 그 상태에 따라서 단백질 양을 조절해야 한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갱년기, 오늘 여성분들의 갱년기에 대해서만 다뤘는데요. 사실은 남성들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남성은 40대 이상은 4명 중 1명꼴로 갱년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요즘 갱년기 온 것 같아요. 드라마를 막 찾아보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그런 제 주변에 뭐 제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뵈면은 그런 변화를 이제 토로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남성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그런 변화를 뭐 겪는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감정적으로만 그런 변화를 겪는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성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을 앓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럴 때에는 이제 성적으로는 그런 성 기능이 감퇴하는 것,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는 피로감이 더 심해진다거나 근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생기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불안,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 자신감 결여, 네, 기억력 감퇴, 허무함을 많이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남성 갱년기에 증상을 완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그 호르몬, 남성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 네, 만성 질환 관리 등 이런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취미 생활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이제 생활에 임하는 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남성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이 영양소를 보충해 주면은 이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또 안드로겐에 포함되는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 또 아연, 셀레늄, 비타민 D. 남성분들에게는 이 네 가지 영양소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의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 남성 갱년기 건강을 이제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한 내용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채팅창에 궁금하셨던 점들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또 기존에 이전 강의에서 또 궁금하셨던 점들도 이렇게 쭉 정리해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시간에 10시에 찾아뵙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4강, 네, 4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하승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